안녕하십니까. VLIP 영상의학과 대표원장 지승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뇌동맥류라는 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두통약을 먹어도 계속 머리가 아프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 유명인들, TV에 나오는 배우들, 가수들이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일우라는 배우님이 26세에 뇌동맥류라는 질병을 판정을 받았다. 그때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서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다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강박과 무서움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윤계상 이라는 배우죠. 지금은 예전에 G.O.D라는 가수였고, 윤계상 님도 뇌동맥류 판정을 받고 이분은 혈관에 스텐트랑 코일이라는 물질을 넣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우연한 계기로 일찍 발견해서 운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발견이 되었다는 걸로 봐서 아마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지 않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욱 배우님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뇌동맥류가 있었고 그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뇌동맥류가 터지고 출혈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헛구역질을 하고 두통이 엄청 심하게 있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 누워 계시고, 지금처럼 이제 안재욱 배우님이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일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로 발전이 되고 뇌출혈이 되고 나서 치료를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뇌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것이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의 폐색,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발생이 돼서 뇌 혈액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막혀버리면 뇌 혈액이 아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속이 되면은 뇌 조직이 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뇌 조직들이 피를 못 받아서 죽기 시작하는 이 질병이 뇌경색, 우리 흔히 말하는 중풍입니다. 그리고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뇌경색 다음 뇌출혈이 있는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막혀서 안 가는 게 아니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바깥으로 새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출혈이 있고 자발성 출혈이 있는데,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사고나 추락사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처럼 바깥에서 충격이 와서 혈관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터지는 것이 외상에 의한 출혈이고요. 자발성 출혈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뇌동맥류가 터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로 출혈이 생기면서 피가 바깥으로 새면은 그 원래 가야 되는 조직으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원래 피가 받아야 되는 그 먼 쪽에 있는 조직들이 피가 제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다 새면서 그 조직들이 다 죽게 되고, 이런 경우에 출혈성 뇌졸중 이런 표현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뇌동맥류인데요. 뇌동맥류, 머릿속에 시한폭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병인데, 뇌혈관 벽의 일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뇌혈관이 밖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자, 우리 동맥 안에는 혈류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마다 혈류가 슉슉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재는 것도 동맥 안에 압력을 재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 혈압 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혈압이 꽤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런 바깥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풍선처럼 꽈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안쪽으로 혈액이 계속 쭉쭉 들어갔다가 이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와류가 생기게 됩니다. 와류가 생기게 되면은 저 풍선이죠. 그 동맥류라는 풍선 안에서 압력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압력이 올라가면은 결국엔 점점 커지다가 우리 그냥 입으로 부는 풍선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커지다가
이겨낼 수 없는 압력이 되면은 터지는 거죠. 그게 터지면은 뇌출혈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고 우리 머릿속에 시한폭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혈관에 예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동맥류가 있는 집안에서는 가족 역상 뇌동맥류가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뇌동맥 기형, 고혈압, 흡연, 마약 사용 등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뇌동맥류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가 있으면은 무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 뇌동맥류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증상이 두통, 그리고 구토, 이 정도가 제일 흔한 증상이 되겠고요. 정말 동맥류가 크고 그 동맥류가 커서 동맥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쿵쿵 뜁니다. 그렇게 뛰면서 주변 구조물을 계속 쿵쿵 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거나 구토가 생기거나 뇌압이 올라가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아주 드물게 간질 발작이나 시야결손, 이중시야, 보행장애, 안검하수 등이 드물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뇌동맥류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검사를 하면 되느냐? 일단은 뇌혈관을 보는 검사는 크게 뇌혈관 MRA와 뇌혈관 CT가 있습니다. 이 두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M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MRI 기계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혈관만을 영상화를 해서 보는 검사인데 이 검사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제일 큰 차이점이 조영제를 쓰지 않습니다. MRA 같은 경우에는 피가 지나가는 신호를 MRI 기계에서 받아서 그 신호를 따라서 영상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혈관 안에 조영제라는 약물을 채우지 않더라도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깨끗하게 혈관의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CT는 그러면 언제 찍느냐? 뇌혈관 CT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방사선을 쬐야 되고요. 그리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써서 조영제를 혈관 안에다 가득 채워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MRA를 먼저 찍어서 혈관이 좁아져 있다거나 아니면 뇌동맥류, 뇌동맥과리 같은 것들이 보일 때 MRA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관에 그 피가 지나가는 신호를 얻어서 영상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나 모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혈관 안에 조영제라는 약물을 채워서 CT를 찍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MRA를 먼저 찍고요. 거기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뇌혈관 CT는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MRA를 찍었을 때 뇌동맥과리나 뇌동맥류 그리고 뭐 혈관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다든지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뇌혈관 CT 조영제를 넣고 방사능을 맞으면서 하는 뇌혈관 CT를 찍어서 정확한 모양과 크기와 정도를 파악한 뒤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뇌동맥류의 검사 방법과 증상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통이 계속 있고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니 뇌혈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증상과 가족력 그리고 복용하고 계시는 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VRIP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지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